자, 우리가 서버 프로그램 구현의 능력 단위를 대비해서 시험에 대비해서 네트워크 기초,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되는 프로그램도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보죠. 자, 네트워크 기초예요. 기초고 여러분들 네트워크 기초는 아마 기능사나 기사 공부하시던 분들은 다 개념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 네트워크는 뭐 여러 대의 컴퓨터를 통신 회선으로 연결한 것이고, 그게 홈이냐 지역이냐 아니면 인터넷이냐,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홈 네트워크는 그냥 말 그대로 컴퓨터가 방마다 있고 이들 컴퓨터를 유무선에 등의 통신회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는 뭐 회사나 건물 특정 영역에 존재하는 컴퓨터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한 것이고, 그리고 인터넷은 지역 네트워크를 네트워크끼리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의 종류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느냐라는 게 문제인 거죠.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하면 항상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등장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서버라는 것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서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버는 웹서버. 웹서버는 이제 통상 우리가 JSP나 뭐 이런 스크립트 스프링을 통해서 만드는 웹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아파치 톰캣이나 IIS나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을 우리가 웹서버라고 칭을 하고요. FTP는 여러분들 뭐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제 왜 우리 FTP 서버에 파일 올리고 다운로드 받고 이러는 거 있죠, 그죠? 맞나요? 네. 그게 이제 FTP 서버고요. 그리고 DBMS는 너무나 잘 알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DB에 우리가 접속을 한다는 것이죠. 다음 우리가 능력 단위가 통합구현인데요. 통합구현은 이 DBMS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MySQL을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특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DDL, DCL, DML은 다 배웠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JDBC 드라이버를 연동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능력 단위에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신저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서버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죠. 항상 어떻게 되어야 돼요?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 그죠? 예, 그래야 우리가 서버를 접속을 해서 클라이언트들이 그의 서버의 내용을 이제 이쪽으로도 찾아보고 글도 등록하고 뭐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수락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봤을 때 accept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예, accept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수락하는, 거기서는 이제 블락킹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연결을 수락을 하고 요청 내용을 처리한 후에 응답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놈이 서버더라. 그래서 보통 서버를 구현할 때는 우리가 이제 JSP, 아파치 톰캣 뭐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많이 합니다. 뭐 요즘에는 그래도 또 이제 새로 등장하고 있는 노드.js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능까지 만들어졌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바 배우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회사를 가시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도 배우고 그러면 자바스크립트가 상당히 깊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자바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바스크립트도 괜찮은 언어고 좋은 언어입니다.
둘이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언어입니다. 뭐 어디에서 파생이 됐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서버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요청을 하죠. 일단 리퀘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얘는 이제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프로그램이 되죠. 그래서 얘도 역시 이제 웹 서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엔드 유저들,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웹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죠.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들어가서 어떠한 요청을 보내면 그러한 요청들을 이제 JSP의 안에 있는 톰캣 컨테이너나 서블릿 컨테이너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처리를 해서 로직을 처리를 해서 DB하고 연동을 해서 DB의 내용을 끌어서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이트로 이동을 시키게끔 뭐 샌드를 해준다든가 등등을 합니다. 자, 그리고 FTP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받는 거고, 그리고 메신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네트워크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해당이 되죠. 모바일 앱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플랫폼이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하는 기능은. 그래서 이거를 잘 한번 보셔놔야 되는데요. 먼저 서버는 켜져 있다라는 전제 조건화가 붙죠. ON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 조건화가 붙어 있으면 이제 클라이언트들은 혼자가 아니죠. 여러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이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이거는 이제 1대1로 지금 대칭을 하고 해놨는데 클라이언트가 먼저 첫 번째로 연결 요청을 하죠. 커넥트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 accept가 이제 처리하는 이제 메서드가 있어요. 이 accept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서버가 들어오면 이 스레드 이 accept를 맡고 있는 작업을 맡고 있는 스레드 작업 스레드가 있어요. 걔가 이 accept를 처리를 해주면 연결을 수락을 해줍니다. 연결 수락을 해주면 이제 연결이 되면 이제 비로소 그때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웹페이지를 보여줘 그때부터 이제 연결이 된 상태죠. 이렇게 된 상태를 우리가 이제 세션으로 관리가 됩니다. 요거는 것들은 이제 웹 프로그래밍 하실 때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연결 요청을 하고 이제 연결이 완료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연결이 둘 다 소켓으로 통신을 하는데 통신이 잘 되다가 누군가의 뭐 얘가 그만둘 수도 있고 얘가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에 서버가 뻗어버리면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들은 자동으로 다 튕겨버리죠.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엔드 유저가 처리 요청을 들어가면 이제 요거를 받아서 또 처리하는 스레드가 하나씩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레드들이 이제 처리를 해주면서 응답을 이렇게 해주게 되죠. 결과론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네트워크 모식도입니다.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죠. 잠깐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기초 중에서 IP가 뭔지 포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거 했었죠. 뭡니까? MySQL 할 때 접속할 때 로컬호스트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포트를 3306으로 우리가 지정을 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IP는 말 그대로 프로토콜이에요. 전부 다. TCP도 프로토콜이고요. IP도 프로토콜이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던 FTP도 프로토콜이고요. 다 프로토콜이 붙죠. 프로토콜은 뜻이 뭡니까? 에? 프로토콜은 뭐예요? 이거 내 강의 들었으면 나왔을 텐데. 겉으로 뭐 수박 거달기로 들었습니까? 이 통신규약을 의미하죠. 들어봤나요? 예, 제가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때 거기에 그죠? 예, 통신규약입니다. 규약. 그래서
우리가 TCP 통신을 하든 TCP IP 통신을 할 때 서로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들의 형식들이 있어요. 그런 형식들을 정의해 놓은 것들, 그게 이제 법규로 이제 이렇게 정해 놓은, 법규가 아니죠. 이제 통신상에 이제 규약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뒤에 프로토콜이 전미사로 다 붙어요. 그래서 IP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네트워크상에서 컴퓨터를 식별하는 번호예요. 번호. 그래서 우리가 뭐 2 우리 자신의 컴퓨터는 127.0.0.1 이렇게 되듯이,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IPv4라고 주소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우리가 192.168, 보통 192.168로 시작되는 거는 사설 IP입니다. 사설 IP망.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쉽죠. 이렇게 컨트롤, 여기 인터넷 키 누르시고 실행창 한번 열어보시면 cmd라고 치고 들어가 보면 명령어가 있죠. 우리가 간단하게 보려 그러면 IP config를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IP config 하니까 자기의 IP config가 이렇게 나오고 subnet mask가 나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게이트웨이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다가 IP config 슬러시 5를 하게 되면 이제 모든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나옵니다. 여기에 뭐 유저 뭐 이런 것들 호스트 이름 나오고요. 그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쳐다볼 거는 뭡니까? 여기에서 지금 DHCP가 뭡니까? DHCP는 자동 IP를 의미하는 겁니다. 동적 IP.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껐다가 키잖아요. 키면 이 사설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IP 번호가 부팅하고 껐다 키면 이게 바뀌어요. 192.168 0점까지는 맞는데 이 73번이라는 게 지금은 현재 제가 하고 있지만은 뭐 다음 껐다 키면 또 제가 뭐 100번이 될 수도 있고 그래 됩니다. 그게 이제 자동 IP로 할당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IP config나 IP config 5를 쓰면 여러분들의 이러한 내용을 알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어댑터, 우리가 소위 말해서 랜카드라고 칭을 하는데, 이 랜카드에는 이러한 컴퓨터의 식별하는 주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 랜카드에 이제 물리적 주소라는 게 있어요. 그 물리적 주소가 바로 여기 밑에 나오는 이제 이걸 우리가 맥 번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댑터 번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식별을 하는데도 이것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 번호로 예전에는 많이 접근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네트워크상에 이렇게 IP를 쳐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네, IP 주소 확인법은 방금 한번 해봐서 알고요. 자, 이 IP는 네 군데 영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있는 영역을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이렇게 클래스 영역으로 이렇게 A, B, C, D로 나누는데요. 보통 A존은 이렇게 나라, 국가 이런 형태로 많이 쓰이고, B부터는 이제 나라 안에 뭐 어떠한 특정한 뭐 아주 큰 대기업이라든지 뭐 아니면 국가라든지 뭐 이런 걸로, 그리고 C 영역은 뭐 소규모 회사, 뭐 계열사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런 쪽. 그리고 이제 요쪽은 이제 D 클래스 영역에서는 이제 사설 IP망 이런 것 쪽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고정 IP를 많이 썼어요, 실제. 이제 그때는 우리가 와이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DHCP를 쓸 수 있는 기반이 예전에는 되지 않았죠. 요즘에는 워낙 이제 와이파이가 대세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저 뭐죠?
IP061을 통해 가지고 IP 하나 받아 가지고 이제 거기에는 IP061에는 고정 IP가 심기고 그 안에서 이제 뿌려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고 근데 이제 그 IP062에 이제 그게 4포트냐 또 8포트냐 뭐 16포트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용량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막 작은 곳에다가 IP 와이파이가 많이 붙으면 많이 늘어지죠. 그죠? 맞나요? 네. 그 이유가 거기에 뭡니까? 버퍼들을 이용을 하고 땡겨가는 데이터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도 서버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하가 걸리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포트라는 게 있어요. 이 포트라는 거는 이제 IP, 자, 여기 한번 보세요. IP를 통해 가지고 이 컴퓨터, A 컴퓨터, B 컴퓨터, C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IP나 랜카드의 주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접속이 됐단 말이지. 이제 여기가 서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접속이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같은 컴퓨터 내에서 그러니까 이 컴퓨터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이 컴퓨터를 쓰고 있어. 그럼 이 컴퓨터 내에는 프로그램이 뭐 하나만 깔려 있습니까? 아니죠. 예. 인터넷도 되려고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이나 뭐 파이어폭스, 사파리, 뭐 오페라 뭐 이런 크롬 브라우저의 종류들도 있고 DB도 있을 거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텔넷도 있을 거고 FTP를 쓰는 사람은 또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제각각 이제 소위 말해서 게임도 여러분들이 많이 깔려져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쪽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하고 이 컴퓨터하고 통신은 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게임 서버에 접속을 했다. 게임 서버에 접속을 했다면 여기에 맞는 게임 서버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그럼 얘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포트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서버에서 만든 쪽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리고 서버에서 어떠한 포트를 써라라고 이미 XML 파일이나 아니면 제이슨이나 이런 파일 형태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알아서 그게 설정이 돼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포트는 한마디로 말해서 같은 컴퓨터 내에서 프로그램 여러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번호입니다. 그게 포트예요. 포트. 모든 이 컴퓨터에다가도 모든 컴퓨터에 같은 포트가 다 존재한다면 그 포트 충돌 나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1차적으로 거물망으로 엮여져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IP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어떤 컴퓨터와 통신을 할 건지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행해지는 작업이 포트로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제 엮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지 그거를 이제 하는 게 바로 포트의 기능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서버 연결 시에 IP 주소와 자 포트를 같이 제공을 합니다. 우리는 근데 일반적으로 게임이나 뭐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포트하고 IP하고 잡아서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당연히 이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이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클라이언트 인스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으면 자동으로 그의 서버의 IP와 포트가 여기에 설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쉽게 더블 클릭만으로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실행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따로 뭐 IP나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해서 IP나 아니면 포트를 쳐주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웹브라우저 접속하는 때 이제 우리가 포트는 8181 같은 경우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FTP가 21번이었나? 텔넷이 21번이었나? 모르겠네. 뭐 여튼 뭐 8181 그리고 뭐 MySQL 같은 경우는 3306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포트의 범위는 0번에서부터 65,535까지 범위의 값을 가지는데 이 포트의 범위는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웰known 포트 넘버라고 해서 잘 알려진 포트 번호다라고 해서 0에서부터 1024까지 해서 1023 해서 1000 요거는 이제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 뭐 여기가 나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얘는 특정 어플리케이션 전용으로 미리 예약되어져 있는 포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레지스터드 포트 넘버 이런 거는 회사에서 동상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포트인데 실제 뭐 여기 이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포트를 뭐 주면 돼요. 어떤 거라도 주면 되는데 만약에 줬는데 충돌나 그럼 다른 거 쓰면 돼요. 문제 없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49,152 나는 이런 포트는 뭐 5개짜리 포트는 잘 안 썼어요. 뭐 보통 4자리 해가지고 뭐 9999 뭐 아니면 뭐 7777 뭐 이런 걸로 해도 써도 무방하니까요.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어쩌고 저쩌고 네트워크 여기 80번은 웹서버고 21번은 FTP 맞네요. 그리고 151은 참고로 오라클 겁니다. 오라클. 3306은 MySQL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포트를 찾아 들어가면 이 컴퓨터에 서버도 뭡니까 웹브라우저도 있고 FTP도 있다면 그리고 DB도 있다면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어댑터를 통해서 식별해서 찾아 들어가는 거 스텝 1, 스텝 2는 그 포트 해당하는 포트에 따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하고 이제 직접으로 통신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하나 끊도록 할게요.